이것은 서울 송파구에 사는 65세 한경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경희 씨, 잘 잤어요? 부산 해운대의 특급 호텔, 스위트룸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재혼한 지 딱 3개월째 되는 날이었고, 신혼여행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볼을 쓰다듬고는 샤워실로 들어갔고, 저는 침대에 누워 행복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잘 만났어. 이런 사람을 만날 줄이야. 5년 전 사별하고 혼자 지내다 민관 씨를 만나 불같이 사랑하고 넉 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빨리 사랑에 빠질 수 있다니.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민관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습니다. 5번째도 성공? 키읔키읔키읔, 이번엔 얼마 건졌어?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이건 무슨 뜻이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믿었던 거죠. 카톡을 열었습니다. 박순애 8억 김미선 2억 5천 정현숙 1억 8천 윤지영 3억. 화면을 내리자 여자들의 얼굴 사진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본, 아파트 등기부등본,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재산 목록들, 마지막에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경희, 송파 아파트 8억 예금 3억. 11월 중 마무리.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 사람이 나를.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 위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숨소리만큼은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여보, 아직도 피곤해요? 좀 더 쉴까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다정한 부드러운 목소리. 이제 그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뜨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언제 나오셨어요? 빨리 옷 입고 아침 먹으러 가요. 부산 마지막 날인데.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제 볼에 키스했습니다. 우리 경희 씨는 정말 귀엽다니까. 그의 입술이 닿는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자식? 내가 얼마나 귀여운지 두고 봐라. 서울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민관을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야, 증거가 부족해. 그는 이미 5명을 속였어. 이미 빠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새벽 4시 저는 거실로 나와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40년간 써온 가계부 겸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좋아. 내가 40년간 은행에서 뭘 했는데 사기꾼 하나 못 잡겠어? 그리고 작전을 짰습니다. 치매. 그래, 치매 환자인 척 하자. 통장 비밀번호를 모르는 척, 서류를 찾지 못하는 척. 그가 조급해질 때까지 시간을 끌자. 그 사이 증거를 모으는 거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가습을 껐어요? 네, 당연히 껐죠. 외출하고 10분 뒤 저는 급히 돌아왔습니다. 어머, 가스불이 켜져 있었네요. 제가 분명 껐는데. 민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깜빡할 수도 있지.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스친 그 미세한 반응. 혹시? 라는 의심. 좋아. 시작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조금씩 실수를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2번 하고 약속을 까먹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못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휴, 통장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민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생각이 안 나서요. 제가 40년 넘게 쓴 건데 어떻게 생각이 안 나는지. 민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과 기대가 섞인 얼굴.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넌 지금 신난 거지? 내가 정말 치매라고 생각하고 옳았구나 하겠지.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치고 하루 종일 관찰한 것들을 빼곡히 적었습니다. 오전 10시 23분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 다음 주면 끝난다는 말 들림. 오후 3시 서재에서 노트북으로 해외 송금 사이트 접속 확인. 그리고 30년 지기 친구 용자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자야, 나 좀 도와줘. 변호사 일 아직 할 수 있지? 용자는 단 3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뭔데? 말해봐. 2주가 지난 어느 오후 아파트 입구에서 낯선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강민관 씨 부인 되시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김순애라고 합니다. 6개월 전에 그 사람한테 2억을 뺏겼어요. 저는 그녀를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결혼증명서, 통장 내역, 빈집 사진들, 모두 증거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이래요. 그 사람, 아마 그쪽을 노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여자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그녀의 눈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는 걸. 순애 씨, 제가 방법을 알아요. 우리 같이 해요. 그날 밤 민관은 이상하게 불안해했습니다. 저녁 내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창밖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눈치챘구나. 좋아, 더 조급해져라. 다음 날 아침 민관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슬슬 재산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에요? 당신 요즘 자주 깜빡깜빡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내 명의로 좀 옮겨두는 게. 저는 일부러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 그게 좋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민관이 낼름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된 재산 이전 동의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용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권용자 변호사입니다. 한경애 씨의 법률 대리인이고요. 민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수진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민관 씨, 이 재산 이전 동의서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한경애 씨는 이미 2주 전에 모든 재산을 신탁 처리했거든요. 그리고 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5명이고요. 민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치매 아니었어. 연기였어. 이 계자식아. 민관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 게 감히 너 같은 게 나한테 덤볐어? 그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 지금 내가 하는 짓 다 찍히고 있다고. 민관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이 천장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에어컨 위, 책장 뒤, 액자 속 작은 카메라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친. 민관은 재빨리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용자가 물었습니다. 안 잡아? 나도. 어차피 공항에서 잡힐 거야. 문이 쾅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용자가가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경희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의 웃음, 다정한 말투, 함께한 아침들.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실 선반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산 바닷가에서 찍은 우리 사진. 그 속에서 우리는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 정말 좋아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관은 수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공항에서 도주하려다 체포된 뒤 그는 구속 수감됐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 입장하십시오.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을 위해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머리를 빗어 넘기고 남편이 남긴 시계를 차고 왔습니다. 진짜 남편, 자식들 낳고 긴 세월을 함께했던 그 사람의 시계. 민수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 한경희 씨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연기였습니다. 15년 경력 전문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저도 배우가 되어야 했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40년간 써온 제 인생이 담긴 그 책. 여기 3개월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통화 내용, 만난 사람들, 해외 계좌 송금 내역, 5명의 피해자와 연락한 증거까지 전부 있습니다. 재판장이 놀란 표정으로 다이어리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완벽한 증거 자료입니다. 저는 민관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강민관 씨, 제가 바보로 보였나요? 65세 할머니면 호구인 줄 알았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5명의 피해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하지만 증인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피고인 강민관에게 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재산 17억 원 전액을 배상하라. 민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봤습니다. 다음 생엔 사람답게 살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대강당에 5명의 여성이 모였습니다. 박순애, 김미선, 정현숙, 윤지영, 그리고 저. 민관에게 당한 5명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다행히게도 강민관의 숨겨둔 재산 17억이 모두 회수됐고 각자 잃었던 돈을 온전히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순애가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시니어 여성사기 예방센터 개소식. 저희는 남은 돈을 모아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결혼사기,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경애 씨,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셨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65세가 뭐 어때서요? 40년, 50년 세상 살아온 게 헛된 게 아니에요. 옆에 선순애가 덧붙였습니다. 당하고 우는 것보다 일어나서 싸우는 게 더 멋있잖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래된 액자를 꺼냈습니다. 진짜 남편과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40년 전 25살의 우리. 여보, 내가 이겼어. 당신이 남긴 돈 한 푼도 빼앗기지 않았어. 액자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새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한경희 65세.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 2막이 시작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강하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피해자 모임 단톡방이었습니다. 언니들, 다음 주 등산 갈까요? 좋아요. 이번엔 북한산. 저도요. 경희 언니 같이 가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쳤습니다. 당연하죠. 어찌 보면 한 남자에게 빠졌던 5여자가 모인 것이 이상할 법도 하건만 우리는 만나면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경희 씨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다시 일어선 그녀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경희 씨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경희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황혼의 사랑 아픈 배신 짜릿한 복수 황로배사